전체 실수 전체 집합이 정의되어 있는 두 함수에 대하여 함수 fx와 gx에 대하여 다음 극한이 성립할 때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고르세요 라고 했는데 밑에 있는 보기들을 보면 1번 기억 보기도 그렇죠. fx가 분모로 내려갔기 때문에 오른쪽에는 이 관계식을 양변을 fx로 나눕니다. 그럼 리미트 x가 1로 갈 때 1 마이너스 3 곱하기 fx분의 gx 우변은 0이죠. 양변을 fx로 나누는 거예요. 양변을 리미트 fx로 나누는 거라고. 근데 리미트 fx는 무한대로 가잖아. 그럼 좌변이 이렇게 정리되고 우변은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분의 2이기 때문에 무한대분의 상수라고 해서 0이 된다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렵게 풀 필요 없이 그냥 이거를 1로 보면 된다고 그랬죠. 그러므로 fx분의 gx의 극한을 계산하시오. 그러면 그 극한 값은 3이 되겠네요.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 니은 이거를 만들어내려면 이것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이걸 나누죠. fx로. 그럼 1 마이너스 fx분의 gx는 0. 잠깐만요. 지금 뭘 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아니요. 이게 맞는지 지금 확인하는 거잖아, 사실은. 니은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는 건데, 위에서 이 값이 얼마였나요? fx분의 gx가. 잠깐만요. fx분의 gx. 아, 이게 왜 3이야? 양변을 3으로 나누는 거잖아. 그죠? 양변을 3으로 나누는데 왜 3이야? 3으로 나눴잖아. 3분의 1이니까 기억은 맞네요. 미안합니다. 기억이 맞는 거였어요. 그럼 얘가 얼마인가요? 얘가 지금 3분의 1이 수렴하잖아. 그럼 1-3분의 1이 0이 수렴하나? 그렇지는 않네요. 됐죠? 디귿은 근데 fx로 나누면 될 것 같은데?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로 나누면 1 마이너스 2 곱하기 fx분의 gx 1 플러스 2 곱하기 fx분의 gx 우변은 0. 그럼 여기는 1 마이너스 3분의 2 분의 1 플러스 3분의 2 위아래 3을 곱하면 3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 2 극한값은 5. 네, 맞는 말입니다. 됐습니까? 됐어요? 네. 맞는 걸 모두 고르시오. 기억. fx와 fx 플러스 gx의 극한이 존재하면 gx도 존재한다. 이런 거는 보통 서로 연결이 이렇게 fx, gx 이렇게 같이 나오면 대부분 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하시는 겁니다. 얘네 둘 다 극한이 존재하죠? 이 값을 알파라고 하고 이 값을 베타라고 합시다. 둘 다 극한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극한이 존재하는 두 식을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눠도 여전히 극한은 존재하죠. 단 나눌 때 분모가 0이 되지 않는다는 조건만 가지고 있으면 그럼 얘는 뭐 하면 되냐면 여기 있는 두 번째 식에서 앞에 있는 식을 이렇게 빼시면 됩니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 플러스 gx 빼기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 어차피 얘 수렴하고 얘도 수렴하니까 수렴하고 수렴하고 값들이 빼게 되면 그 뺀 값에 수렴하겠죠. 근데 이게 빼다 보니까 여기는 fx와 여기는 fx가 지워지고 누가 남냐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gx의 극한은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된다. 얘도 수렴한다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기억은 맞는 답이더라. 니은은 위랑 비슷해요. 얘랑 얘를 적절히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해서 얘를 만들 수 있는지 생각해야 돼. 그럼 뭐 해야 되죠?
나눠야 되겠네요. 뒤에 있는 식에서 앞에 있는 식을 나누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얘랑 약분되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할 때 gx. 근데 얘가 베타의 수렴, 얘가 알파의 수렴, 그럼 얘는 알파분의 베타의 수렴. 맞아? 일반적으로 이렇긴 한데 지금 전제 조건에 뭐가 없죠? 리미트 fx가 0에 수렴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없잖아. 그런 말이 지금 앞에 단서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0에 수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얘는 0분해가 돼서 0분의 상수. 그럼 뒤에 거는 수렴한다고 그랬으니까 0분의 상수는 무한대로 발산하죠. 그래서 얘는 수렴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얘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달려 있어야 되는데 그런 조건이 없기 때문에 얘는 틀린 답이 되고 디귿은 얘는 그냥 곱하면 되네요. 곱하면 fx 지워지고 gx의 극한이 남겠지. 근데 곱할 때는 아무 관계 없잖아요. 그럼 문제 보면 여기는 fx가 0이 아니라고 됐기 때문에 뭐 전제 조건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리을 얘는 gx가 남으려면 앞에 있는 식에서 이번에는 뒤에 있는 식을 나누면 되겠죠. 나누면 이게 역수가 되면서 얘랑 약분되고 gx가 남아. 근데 문제는 나누는 뒤에 있는 얘가 0이 아니어야 됩니다. 얘가 0이 아니 무슨 말이냐면 리미트 x가 뭐라고 쓴 거야 이거?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나누기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분의 fx 그게 존재해야 되잖아. 이렇게 약분되면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곱하기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분의 gx 근데 얘가 0이 아니란 말은 없네. 문제. gx만 0이 아니지 fx가 0이 아니란 말은 없잖아. 이것도 그렇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fx가 0이 아니어야만 성립 판단이겠죠. 정답은 기억 디귿 이렇게 두 개가 정답이 됩니다. 20번은 그런 형태였고 근데 이런 문제는 사실 문제가 바뀔 때마다 다 다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게 어느 정도는 당연합니다. 차라리 그냥 숫자로 뚝뚝 떨어지는 문제는 많이 풀었지만 이렇게 말로 표현되는 그러니까 논리적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거나 정의나 증명, 그다음에 성질 이런 얘기에서 확실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으면 이거 사실 만들어내는 게 쉽지는 않거든.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은 유형은 맞아요. 그리고 이거는 그래도 그나마 많이 어렵지 않지 실제로 어려운 문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21번 fx가 무한대, gx가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0으로 가냐? 꼭 그러라는 법은 없잖아. fx가 x제곱 아니 fx가 뭐가 좋을까요? 뭐 리미트 이게 a가 어쨌든 아무 값이나 상관없으니까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1 이건 무한대로 발산하죠. 그치? 리미트 x가 무한대 0으로 갈 때 x제곱분의 1 얘도 무한대로 하잖아요. 그럼 둘을 빼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제곱분의 x-1 얘는 0에 수렴하네? 잠깐만 x-1 얘는 0에 수렴하네? 그럼 딴 걸 줘야 되겠네? 얘 말고 리미트 x가 0으로 할 때 x분의 1 플러스 1 뭐 이런 걸로 쓰면 되겠네요. 만약 이걸 빼봐. 여기서 여기를 빼게 되면 리미트 x가 0으로 할 때 x분의 1 빼기 x분의 1 마이너스 1 얘는 어디에 수렴하죠? 마이너스 1에 수렴하네요. 0에 수렴하지 않아요. 꼭 이렇다고 볼 수는 없다는 얘기지. 얘도 무한대, 얘도 무한대로 발산하잖아. 무한대에다 1을 넣어도 어차피 무한대가 될 거기 때문에 둘 다 무한대지만 빼게 되면 마이너스 1에 수렴할 수도 있다. 그냥 0이 아닌 값에 수렴할 수 있다는 뜻이야. 기억은 항상 그렇다고 볼 수 없다. 니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가 gx보다 작으면 이거 뭐가 빠졌죠? 극한을 붙이면 등호가 붙어야 되죠? 등호 안 붙었으니까 얘는 틀린다. 디귿 리미트 fx 존재하려면 이거 존재하면 어떻게 되죠? 아까만 뒤에서 앞을 빼야 되죠? 뒤에서 앞을 빼면 fx가 지워지고 얘는 맞는 답이 됩니다. 존재하겠네요. 얘는 리미트 x가 0으로 할 때
fx분의 x가 0이면 얘도 0이야? 이건 반례가 너무 많지 않나? 분모의 차수가 더 크면 되죠. 이게 0의 수렴하려면 x가 0으로 할 때 이게 0으로 하려면 분모의 차수가 더 크면 되겠네요. 아니 0으로 갔는데? 이 네. fx가 0이 아니라고. 적당한 발레? 그냥 fx 식으로 둡시다. x 플러스 1 어때요? 이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리미트 x가 0으로 할 때 x 플러스 1분의 x 얘 어디 수렴하죠? 0의 수렴. x 0 집어넣으면 이거 1분의 0이 되잖아. 1분의 0은 0의 수렴. 그럼 리미트 x가 0으로 할 때 fx인 x 플러스 1은 0의 수렴하나? 그렇진 않잖아. 1의 수렴하잖아. 얘는 항상 그렇지 않다. 네, 발레가 더 많은데 그냥 쉬운 발레는 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22번 기억 F1이 3이고 이거 기억은 맞는 거니? 기억은 뭘 말하는 거예요? 함수값이 3이면 극한값이 3이냐고 물어봤지? 그래? 이게 당함수면 그렇지. 위에 이런 말이 있어요. 두 당함수 그런 말이 있으면 맞는 말이야. 근데 이건 당함수가 아니잖아. 그럼 당함수가 아니니까 이럴 수도 있지 않나요? 여기가 3이에요. 근데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함수값은 3인데 극한값은 3이 아닐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당이란 말이 없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당이란 말이 없으니 이거는 꼭 참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니은 x가 1로 갈 때 fx가 무한대로 발산, gx는 3의 수렴, 그럼 얘는 1이 되느냐? 이건 fx로 나눠야 되죠. 아까 했던 거네요. fx로 나누면 얘는 1, 얘는 마이너스 fx분의 3분의 1. 얘는 0의 수렴하지 않습니까? 무한대분의 상수니까. 그럼 1분의 1이니까 1 맞는 말이에요. 디귿 두 극한값 모두 존재하면 얘 존재하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이거는 뭐 연립반응식 아닌가요? 얘를 치환해. 이걸 A라고 두고 얘를 B라고 둬. A 더하기 B가 어떤 극한을 갖고 A-B가 어떤 극한을 가져. 그 위아래를 더하면 2A는 알파 플러스 베타 돼서 따라서 A 값은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이 무슨 말이죠?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의 극한값이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로 수렴한다는 뜻이야. 그럼 얘는 더하지 말고 이제 빼게 되면 다시 gx, 리미트 x가 1로 갈 때 gx의 극한도 구할 수 있겠죠. 빼게 되면 2분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로 수렴하겠네요. 그럼 얘도 수렴, 얘도 수렴하니까 둘을 곱하면 네, 수렴 존재한다. 뭐 곱하는 거는 상관없잖아요. 나눌 때만 문제인 거지. 더하기 빼기 곱하기는 아무 관계 없어. 얘 맞고 얘도 맞고. 얘 존재, 얘 존재. 그럼 연립하면 fx나 gx도 존재. 그럼 둘을 곱한 값도 존재. 리얼. 이건 뭐 2를 대입하라는 거 아닙니까? 네, 2 대입해 봅시다. 여기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4, 플러스 4, 플러스 2. 리미트 x가 2로 갈 때 fx의 극한을 여기다 2 대입하면 2분의 1 곱하기 4, 마이너스 8, 플러스 4, 플러스 8. 없어지고 2, 없어지고 2. 맞네요. 2의 수렴. 니은 디귿 리얼 모두 다 맞는 말이 된다. 자, 다음 페이지 질문이요. 23번, 24번은 예전에 선생님이 이게 물고사 기출문제라고 우리가 마플 시너지 풀 때 했던 겁니다.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네요. 근데 기억을 못 하시겠죠? 근데 영훈아 미안한데 좀 에어컨 좀 꺼줄래? 미안. 나 이게 자리를 잡아서 움직이면 또 고마워. 땡큐. 해봅시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모의고사 기출 문제였기 때문에 여러분 학교 시험에서 어려운 문제를 기출될 수 있기 때문에 말을 하는 겁니다. 그냥 빠르게 합시다. 예전에 한번 했던 거니까. 했는지 기억도 못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예전에 했던 거니까. 자, 가를 보세요. G1이 0이야. 근데 최고차함계수가 1인 두 3차 함수입니다. 근데 함수 G가 1을 집어넣으면 0이 된다는 뜻은 GX는 X-1의 인수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뭔가 뒤에 더 붙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2차식이 붙어 있겠죠. 이게 3차식이니까 2차가 붙어 있겠죠. 근데 밑에 봅시다. 여기 X가 N으로 갈 때인데 N이 4종류예요. 1, 2, 3, 4. 첫 번째, N이 1이라고 쳐봅시다. N이 1이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GX분의 FX는 0이 되죠? N에 1 집어넣으면 이게 0이 되죠. 맞니? 그럼 분모가 0의 수렴 하면 분자도 0의 수렴 할 테니까 따라서 FX도 X-1의 인수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맞습니까? 근데 생각해봐. fx가 x-1 하나만, x-1의 인수를 한 개만 가지고 있다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이 gx가 x-1과 뭔가의 곱이었죠? 그 뭔가를, hx라고 합시다. 근데 fx도 x-1하고, kx라고 합시다. 그럼 이렇게 약분되고, 이것도 x 1 집어넣고, 이게 또 0, 또 극한이 또 어쨌든 또 0 나와야 되잖아. 극한이 0이 되려면 분자값이 0이 돼야 되겠죠. 그럼 x에 1 집어넣어서 분자가 0이 된다는 뜻은 fx는 x-1의 인수를 2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야. 이해했어? 이거 시간 빼서 우리 지금 하는 거다. 쓸데없는 시간 안 되려면 똑바로 들어. 왜 듣는 사람은 몇 명 안 되지? 다시 가봐, 가. g1이 0이죠? 그럼 gx는 x-1과 어떤 거에 곱이야. 근데 나를 보니까 x에 1을 대입하면 n에다가 1 집어넣어서 x에 1 집어넣으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gx분의 fx가 0이 된다고. 그러니까 두 가지를 조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분모가 0의 수를 하니까 분자도 0의 수를 한다는 개념으로 f1이 0이 돼야 돼요. 다시. 그래서 fx는 x-1인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그런데 이게 fx 대신에 x-를 집어넣고 gx 대신에 x-를 집어넣었더니 x-1 약분되고 다시 극한이 0이 되려면 집어넣었다고 치고 리미트 x가 1로 갈 때 gx 대신에 얘를 집어넣어요. x-1분의 여기 hx 뒤에 2차 함수가 붙어있는데 그냥 hx라 칩시다. fx도 x-인수를 가졌죠? x-1을 가졌고 뒤에 kx라는 2차 함수가 붙어있다고 칩시다. 근데 극한이 0이 나와야 되잖아. 그럼 이렇게 약분되고 집어넣고 x에 1 집어넣어서 극한이 0이 나오려면 kx가 k1이 0이 돼야 된다고. 근데 k는 얘를 말하잖아. kx 얘를 말하잖아. x에 1 집어넣어서 0 된다는 뜻은 이 kx 안에 kx가 다시 x-인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므로 fx는 뒤에는 fx는 x-1이 두 번 거듭되고 있고 계급돼 있고 뭔가 나머지 하나 더 붙어 있다는 뜻이에요. 1차식이. 이해니? 괜찮겠어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럼 같은 패턴이요. 같은 패턴으로 n에다 2를 집어넣으면 리미트 x가 2로 갈 때 gx분의 fx는 또다시 0이 됩니다. 무슨 말이죠? 이게 0의 수를 말하면 분자가 0의 수를 하게 되겠죠? 그럼 x에 2를 집어넣으면 f2가 0이 된다는 뜻이니까 따라서 fx는 x-2를 또 인수를 가져야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fx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fx는 x-의 제곱, 그 다음에 x-2로 fx가 정리가 된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f5 값을 구하는 거잖아요. f5. f5를 구하려면 이제 남아있는 3, 4를 대입하는 거야. n에다가 3, n에다가 4를 대입해요. 그럼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gx는 아까 위에 이거죠.
x-1과 그 다음 2차식에 곱일 거야. 근데 최고차항 계수가 1이니까 그 2차식을 이렇게 쓰면 되겠네, 그냥. 이런 걸로. 그리고 분자는 x-1의 제곱, x-2 fx였죠. 됐니? 근데 여기다 n에다가 2를 지금 집어넣은 여기 n에다가 3을 집어넣었잖아. n에 3 집어넣을게, n에 3 집어넣어봐. 그럼 얘는 2에 수렴하겠지. 그럼 이렇게 하나 약분하고, 이렇게 하나 약분하고, x에 3 집어넣었습니다. 그럼 분모는 9 플러스 3a 플러스 b 분의 위에다 3 집어넣으면 여기 3 집어넣으면 얼마죠? 2죠. 그 값이 2. 따라서 이 값이 1이 돼야 되니까 3a 플러스 b 값은 8. 그럼 식 하나 더 남았잖아. 이제 n에다 4 집어넣어. 리미트 x가 4로 갈 때 약분되고 남은 것 요것만 남겠죠?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분의 x-1, x-2 이렇게 남을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뭐 대입했냐면 x에다 4, 여기다 x에다 4를 대입했잖아. 그럼 얘는 3, 여기다 4 집어넣으면 3이 6, 여기다 4 집어넣게 되면 분모는 16 플러스 4a 플러스 b분의 여기다 4 집어넣으면 6 이렇게 되고 따라서 이 값이 다시 1, 4a 플러스 b가 15 이거 연립해서 풀면 ab가 나온다. 알겠니? 그냥 어려울 거 없어. 이거 만약에 헷갈리면 오늘은 근데 선생님이 예전에 했던 거라 좀 시간도 없고 해서 그냥 빨리 설명했는데 예전에 이 부분 마플 시너지 설명에 있으니까 마플 시너지 책 꺼내서 극한 파트에 가보면 여기 있어요. 마플 시너지 극한 파트에 보면 어디 아마 1등급 이런 데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모의고사 기출문제였기 때문에 그런 데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찾아서 한번 보고 거기 관련된 동영상 강의도 올려져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도록 하시고 집중해서 잘 들어. 졸리면 막 살 꼬집고 뭐 할 수 있지 또 살을 꼬집고 그 다음 그건 꼬집는 게 아니고 만지는 거지. 아 꼬집었어? 그래서 이렇게 좋아한 거야? 굉장히 화들짝 좋아하던데? 자 24번 자 가를 보면 x가 무한대로 갈 때 fx가 0의 수를 만든다는 뜻은 fx의 차수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fx 차수는 몇 차와 몇 차? 1차 아니면 2차가 돼야 되지. 그러니까 분모의 차수보다 분자의 차수가 작아야 0의 수를 말 테니까. 그럼 fx가 1차라면 fx는 ax 플러스 b 꼴일 테고 2차라면 fx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꼴이겠죠. 그럼 쉬운 게 1차니까 1차부터 한번 내봅시다. 그럼 나를 봐야 되겠죠? 나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fx가 극한이 존재하잖아. 그치? 극한이 존재하려면 얘는 당연히 뭐로 돼 있어야 되죠? x-1의 인수를 가져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약분이 돼야 되니까. 그 이 앞에는 계수가 지금 a니까 a를 붙였겠죠. 그게 1 나와야 되니까 따라서 a 값은 1이네. 그렇지? 그럼 a가 1이에요. 그럼 fx는 x 플러스 b 이렇게 되겠지? 되니? 그런데 정리해보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fx가 x 플러스 b 이렇게 되는데 분모가 0의 수렴하니까 분자도 0의 수렴해야 되겠죠? 그럼 x에 1 집어넣으면 b 값은 마이너스 1 따라서 fx는 x-1 이렇게 될 거라고. 근데 이 fx는 2x와 한근이 2란 뜻은 fx가 지금 x-1이잖아요. x-1은 2x, 이 근이 2래. 근데 x에다 2 집어넣으면 이게 참이 안 되잖아. 좌우가 안 맞아. 근이 2일 리가 없다는 뜻이죠. 가나는 모두 만족했는데 지금 fx가 1차라면 다 조건에 뭐가 발생하냐면 모순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1차는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제 이 방법을 그대로 2차로 이끌어가면 되는 거야. 똑같은 방법을 2차로. 그럼 리미트 x가 1로 갈 때 분모의 x-1 근데 분자 fx는 2차식인데 똑같이 뭘 가져야 된다고요? x-1의 인수를 가져야 되잖아. 그럼 x-인수를 가지고 여기는 그냥 1차식 써주면 되니까 이렇게 써주면 될 것 같은데 최고차항 계수가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일단 a라고 쓴 거고요. 그 극한값이 1 약분합니다. x에 1 집어넣으면
A 플러스 B는 1. 됐나요? 맞니? 그리고 이 B 대신에 1-A를 한 개씩 더 이렇게 한번 대입해 보세요. 그럼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x-1 하고 여기다 1-A를 대입해봐. 여기다 쓸게요. ax 플러스 1-A. 무슨 소리? 어쩐지 깨지는 소리가 들렸는데? 여기 현관문의 오른쪽은 웬만하면 열지 마. 우리가 나갈 때, 들어올 때 나갈 때 오른쪽이 닫으니까. 나갈 때 왼쪽을 이용하시고 오른쪽은, 원래는 오른쪽 잠궈놔야 되는데, 이렇게 열어놓은 거거든. 자꾸 애들이 거기, 이게 고정문인데 자꾸 이게 문이 양쪽으로 열리지 않고, 이거 팍 쳐서, 지금 열어놨는데도 이제 오른쪽을 자꾸 열면 이 오른쪽이 왼쪽보다 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너무 잘 열리고 너무 잘 닫혀서 쾅 하고 소리가 이렇게 퐁 하고 소리가 나. 지금 나갈 때 누가 오른쪽 문을 열었는지 이쪽. 어쨌든, 네. 되도록이면 왼쪽 문을 이용하시고, 오른쪽은 이용하지 마시고. 자, 어디까지 한 거야? 네. 여기다 집어넣죠? 그 집어넣으면 ax 플러스 1-A. 이렇게 됐잖아? 따라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fx가 이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fx가 얘라는 거. 그러면 x-1 ax 플러스 1-A 걔랑 2x의 근이 한 근이 2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다 2를 대입하면 이게 참이 돼야 된다니까 여기다 2 대입하면 2a 플러스 1-A가 4랑 같아야 되고 따라서 a 값은 3이 됩니다. A3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따라서 B 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럼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fx는 여기다 쓸까요? fx는 x-1과 그 다음에 3x 아까 B 값이 마이너스 2였죠? 마이너스 2 이렇게 만들어진 게 fx입니다. 거기다 이제 3 집어넣으시면 f3의 값을 구하실 수 있겠네요. 아셨죠? 좀 시간이 없어서 뭐 반복이나 뭐 보충 설명할 시간은 없고요. 다음 페이지 질문이요. 여기까지 다 풀었잖아. 여기 질문 없어요? 그럼 7페이지 질문. (34번) 같은 거 우리가 주로 많이 다뤘던 겁니다. 이런 유형들은 이거 똑같은 게 시험에 나온다고 장담 못해도 이런 유형의 문제를 우리가 꼭 많이 다뤘죠.
fx와 gx를 곱하는데 fx는 최고차계수가 1인 2차함수예요. 그럼 당연히 연속이겠지. 얘는 전구간 연속이야. 근데 연속 함수와 x값 1에서 얘는 gx는 불연속입니다. 연속과 불연속을 곱하는데 정답은 문제에서 연속이기를 바라면 따라서 연속 함수에 1을 대입한 f1의 값이 0이 된다 말씀드렸죠? 근데 얘는 2차 함수잖아. x값 1을 집어넣어서 0이 된다는 뜻은 fx는 x-1의 인수를 가지고 또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뭔가를 더 가지고 있겠죠? 뭐 ax 플러스 b 이런 걸로 더 가지고 있을 겁니다. 됐니? 근데 ax에서 a는 필요 없겠네요. 최고차계에서 1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그냥 고쳐 씁시다. x 플러스 그냥 a로 쓸게요. 최고차계에서 1이니까 x 플러스 a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리고 요 식에다 이제 대입해요. fx 대신에 x-1 x 플러스 a 곱하기 gx가 x값 1에서의 연속성을 찾는 거니까 1이 아니라는 거잖아, 결국은. 정확한 우칸을 따지는 거니까. 그럼 1이 아닐 때는 이 식을 갖다 쓰는 거니까 x-1분의 1 됐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값이 누구랑 같아야 되죠? 이 값이 얘는 극한을 계산한 거야. 자, 다시 얘는 선생님 수칙을 좀 줄여 써서 그렇지 얘는 극한을 계산한 거다. 얘는 아까 말했지만 리미트 x가 1로 갈 때 gx를 계산한 거라고 1이 아닐 때를 계산한 거라고. 당연히 극한이겠지. 근데 이게 연속이 되려면 극한값과 함수값이 서로 같아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함수값이니까 x의 1지분은 f1 곱하기 g1의 값이 필요하다고. 됐어? 그럼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얘랑 얘랑 약분되고 남는 게 x 플러스 a가 남지. 그 극한값은 얘랑 같아야 돼. 근데 f1 값은 모르겠지만 g1의 값은 알잖아. g1의 값은 3이에요. 3f1 맞니? 무슨 말 이해됐어? 뭐 구하는 거야 근데 이게? 쓰다 보니까 뭘 구한 거지? 봐봐. 이게 좀 선생님이 중간에 끊었어서 그런데 다시 잠깐만 여기서 이걸 바로 쓰지 말고 마음이 급하니까 중간에 자꾸 끊어서서 좀 여러분한테 설명할 때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이걸 그냥 직접 다 약분하기 전에 일단 직접 다 써볼게요. x가 1로 갈 때 x-1분의 x-1 그 다음에 x 플러스 a 이게 3f1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렇지? 분모가 0에 수렴하면 분자도 0에 수렴해야 되잖아. 그럼 x의 1집 여기는 어차피 약분되고 지워줄 테니까 x의 1지분은 1 플러스 a가 0이 돼야 될 테니까 a 값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다. 아시겠어요? 근데 지금 뭘 구하는 거냐면 a 값 구하는 문제 지금 요거가 몇 번 풀고 있지? 네, 34번 문제 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a 값을 구하는 문제는 아니고 f4 값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f4는 어렵지 않는 게 이게 어차피 fx일 거 아니야. 이게 fx죠. 쓰다 보니까 그럼 a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fx는 x-1의 제곱이겠지. 거기다가 뭐만 대입하면 되냐면 4만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정답이 될 겁니다. 그런 내용 있고 35번도 같은 케이스의 문제입니다. 이거 같은 케이스인 걸 아셔야 됩니다. 35번이 같은 케이스의 문제인 거 알겠어? 그러면 알겠다고 하셨으니까 넘어갑니다. 그럼 이쪽 페이지는 더 이상 질문 없나요? 있으면 지금 하셔야 되고요. 39번 같은 것들도 어렵진 않지만 신경 써야 돼요. 이게 전구간 연속이 되려면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지. 근데 2차식이 0이 되지 않는다는 뜻은 근이 없다는 뜻이야. 따라서 판별식 0보다 작아져야 돼. 판별식 써서 0보다 작은 값을 통해서 그 안에 존재하는 정수 A의 개수를 찾는 겁니다. 뭐 A에 대한 아마 2차 분등식이 나오지 않을까. 뭐 개수니까 2차 분등식이 나올 것 같아요. 8페이지 질문이요.
지금 문제는 뭐 43번, 44번 이런 것들 정도인데 이거보다 좀 더 어렵게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기울기라든지 그다음 미분계수 이런 거 관련된 문제도 있죠. 분명히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문제입니다. 거의 나온다고 봐도 무방해. 43번이나 그다음에 40 특히 이제 44번 같은 유형이죠. 이런 것들 변형해서 좀 더 어렵게 출제하는 문제들은 매우 출제 빈도가 높은 걸 이해하셔야 되고요. 이거는 내신 시험뿐 아니라 모의고사나 수능에도 거의 필이 나오는 형태의 문제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눈여겨서 잘 보시고 연습 많이 해두셔야 됩니다. 설명 필요해요? 괜찮겠어요? 네, 그럼 건너갑니다. 9페이지 질문이요. 니네 집에 빨리 오고 싶어 질문 안 하는 거 아니지? 설마? 그럴 거라 생각하진 않아요. 아니면 혹시 여기까지 중간중간에 안 푼 게 있어서 뭘 질문해야 될지 모르는 분이 계시면 잠깐 한번 보세요. 48번은 편미분이라고 그랬지? 편미분은 풀면 돼. 물론 이게 뭐 서술형으로 출제됐을 걸 대비해서 정석적 풀이도 알아둬야겠지. 근데 그거는 시험 전에 잠깐 다시 확인해 보면 돼. 이렇게 풀면 된다라는 거. 풀이가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풀이는 근데 알고 있어야 돼요. 풀이는 알고 있는데 편미분이 쉽기 때문에 그걸 연습했지만 혹시나 만에 하나 이게 서술형에 나올 걸 감안해서 왜냐면 교과서에 이런 유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과서에 있지 않아, 얘는? 이거? 그러니까 교과서에 있는 유형을 잘 보시고 편미분이 아닌 방법으로도 시험 보기 전에는 연습을 해두셔야 됩니다. 근데 편미분을 풀면 굉장히 쉽기 때문에 편미분을 푸시면 되고 그리고 하다 보니까 로피탈 정리 학교에서 아마 선생님이 로피탈 정리 쓰라 마라 얘기 없으면 써도 돼. 특별한 로피탈 정리 쓰지 마라 이런 말 없으면 그냥 쓰면 돼. 로피탈 정리 뭔지 알지? 설마 모르는 거야? 로피탈 정리? 이런 거야. 리미트 x가 1로 갈 때, 그냥 쉬운 걸로 할게요. x제곱 마이너스 x, 이걸 2로 바꿀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2x. 자, 다음에 극한을 구하시오. 이건 굉장히 쉬운요, 이거. 이건 로피탈 안 써도 돼, 사실은. 근데, 이런 극한을 구할 때, 로피탈 정리라는 게 보통 언제 주로 많이 쓰게 되면, 나중에는, 대학 가서 배우시면 이게 꼭 이런 꼬리만 쓰이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포괄적으로 쓰이는데, 고등교과서는 대부분 다 뭘로 쓰이냐면, 0분의 0꼴의 극한값 계산할 때 주로 많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꼴이 0분의 0이 되는 극한이지. 그러니까 이걸 미분할 때도 적용이 돼. 어차피 미분이라는 게 배웠잖아요?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 미분 계수잖아. 그럼 미분이라는 것도 결국은 극한의 일부라고 봐야 되거든. 극한에 대한, 좀 변화된, 극한에 대한 추가된 내용. 그리고 미분 계수로 정리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미분 풀 때도 필요하면 이렇게 로피탈 써도 돼. 그럼 이건 로피탈인 게 그걸 뭐냐면, 원래 얘를 풀려면 정석적 풀이는 이건 쉽지만, 좀 더 어려운 문제들을 말하는 겁니다. 원래대로 풀려면 이거 뭐 해야 되냐면 인수분해야 되지, 이렇게. 이렇게 인수분해야 돼. 그리고 이렇게 지워. 약분하고, 그럼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 플러스 1분의 x, 여기다 2를 대입하면 3분의 1. 이게 극한이잖아. 됐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로피탈로 쓰게 되면 분모를 미분하는 겁니다. 분모를 미분해 보세요. 2x-1. 분자를 미분합니다. 2x-2. 맞니? 거기다 x에다 뭘 대입하죠? 미분 잘한 거 맞아? x에다 2를 대입하면 3분의 왜 이렇게 나와? 아, 이게 잘못됐구나. 네.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0분의 0꼴의 극한값에서 분모를 분자를 미분해서 그 극한을 계산하면 그게 원래 구하는 극한값과 똑같은 답이 돼. 이게 로피탈 정리예요. 그 앞쪽에서 우리가 지나간 문제 중에 혹시 0분의 0꼴의 극한값 중에 계산 복잡한 거 있잖아.
특히 뒤에 상수값 때문에 상수가 막 미정계수로 포함되어 있어도 계산이 불편한 것들은 로피탈을 풀면 상수 확 날라가. 그래서 미정계수를 줄여주는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많이 도움이 되긴 됩니다. 로피탈이라는 게 0분의 0꼬리에서 쓰는 거라 말씀드렸어요. 아셨죠? 그래서 문제 풀다가 0분의 0꼬리인데 계산이 복잡하네? 그러면 이런 로필당 같은 거 한번 써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48번 편미분 설명 안 드려도 돼요? 해야 돼? 자, 보세요. 자, 이런 문제는 굉장히 강력하게 풀이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편미분인데, 풀이법은 이랬죠. 일단 그러니까 양변을 y에 대해서 미분합니다. 첫 번째는 y에 대하여 미분해요. 그럼 이 식은 이게 뭐 상수이긴 하겠지만 y에 대한 관계식이니까 미분하게 되면 그냥 프라임만 붙이면 돼 이렇게. 근데 얘는 x를 집어넣어서 나온 이게 x가 여기서 y에서 미분한다는 뜻은 y를 문자로 보겠다는 뜻이야. 그럼 y를 제외한 x는 숫자로 보겠다는 뜻이니까 숫자를 집어넣어서 나온 함수값이니까 이거는 상수 취급하겠다는 얘기지. 상수를 미분하면 0이니까 이 부분은 생략합니다. 얘는 미분했는데 미분식이 뭔지 모르고 그냥 프라임만 붙이면 돼요. 뭔가 미분했을 테니까 이렇게 됐겠지. 얘는 y에 대한 1차식이야. 그럼 2x가 개수잖아. 그럼 이 식을 미분하게 되면 y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면 앞에 있는 개수만 남아. 상수는 어차피 없어질 테니까. 그리고 두 번째 식 그런 다음에 이제 y 대신에 뭘 대입하죠? 0을 대입합니다. 여기 y 대신에 0 대입하게 되면 f 프라임 x는 f 프라임 0 플러스 2x 이렇게 된다. 됐니? 자, 우리는 뭐를 알고 싶은 거냐면 f 프라임 5값을 알고 싶죠. 그럼 f 프라임 x를 알아야 돼. 그럼 f 프라임 x 거의 다 나왔어. 얘만 알면 돼, 얘만. 근데 문제 조건에는 f 프라임 0이 안 나와 있고 f 프라임 2가 나와 있죠. 근데 이런 편미분에 관련된 문제 중에 약 60, 70%는 실제로 f 프라임 0이 나와 있어요. 문제 조건에 보면. 이렇게 딱 숫자만 갖다 집어넣으면 만약 f 프라임 0이 3이었어. 그럼 f 프라임 x는 2x 플러스 3이 답이야. 보통 이런 게 많아. 근데 이 문제를 쌤이 사실은 일부러 0이 아닌 다른 값을 집어넣었어요. 계산이 좀 더 복잡해지라고. 근데 어려울 건 없어. 너는 이거를 알고 있잖아. f 프라임 2를 알아. 그러니까 x에다 2를 대입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써먹어야 되니까. 그럼 f 프라임 2는 f 프라임 0 여기다 2 대입하면 4. 따라서 f 프라임 0의 값은 f2가 지금 1이죠? 이걸 넘어가면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완성됐어요. f 프라임 x는 2x 마이너스 3. 근데 거기다 이제 5만 대입하면 되니까 f 프라임 5의 값은 250 빼기 3, 7. 이게 미분계수가 된다. 설명하느라 이게 시간이 길지. 너 이거 만약에 정확히 이해하고 빨리 풀면 한 15초 만에 15초, 20초 만이면 이 한 문제 푸는 겁니다. 원래 이 문제 풀려면 몇 분 걸려요. 정석대로 풀려면 식 쓰고 이러다 보면 계산도 해야 되고 시간을 줄여주는 강력한 공식일 수 있다. 물론 고등교과는 아니지만 알아두면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또 여기 질문 있나요? 눈치 보지 말고 질문해. 너 내일 얘기했잖아. 이게 내일 시험이 아니면 네가 눈치 보는 거 내가 이해하겠는데 내일이 시험인데 무슨 눈치를 봐. 모르면 모르는 거지. 이거 더 질문 없어요? 그럼 다음 페이지. 10페이지 질문. 페이지 52번은 여러분 교과서에 이거 증명이 있어. 근데 학교 시험에서 서술형으로 출제할 때 제일 좀 만만한 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술형을 생으로 출제하게 되면 애들이 다 써야 되잖아. 이게 두 가지 불편함이 있어요. 학생들이 제각각 식을 쓰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채점할 때 학생들 식을 일일이 다 보면서 점수를 어느 부분까지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채점 시간이 오래 걸려. 그 나머지 하나는 채점 기준이 애매할 때가 있어. 이게 얘를 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렇게 쓰면 이걸 썼다고 보고 그냥 줘야 되는, 이게, 물론 재량이긴 한데, 결국은 서술형을 그냥 생으로 출제하게 되면 선생님이 채점 기준이 애매해질 때가 좀 있어요. 어디까지 점수 주고 어디까지 안 주려니까 좀 애매하기도 하고, 그래서, 서술형에서 조금 그 채점 기준을 완화시키려고 때 주로 많이 쓰는 게 빈칸 채우는 문제잖아. 근데 미분 파트에서 빈칸 채우는 문제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거예요. 증명 문제. 이 문제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증명 있잖아. 곱의 미분법, 그 다음에 fx의 전체 n제곱의 미분법, 이런 것들 미분하는 게 왜 답이 그렇게 되는지. 곱의 미분하면 안미분 플러스 뒷미분이 결과지. 근데 그런 결과가 왜 나오는지를, 왜 그런 공식을 쓸 수밖에 없는지를, 혹은 fx의 제곱을 미분하게 되면 2fx잖아. 2fx 곱하기 f'x예요. 근데 왜 그렇게 되는지, 그런 걸 증명하는 과정에 대한 내용을 너한테 쓰라면 못 쓰잖아. 왜 못 쓸까? 선생님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 안 해줬으니까. 요즘 학교 선생님들도 이렇게 설명 안 한다? 옛날에 학교 선생님들 이거 다 설명하셨거든? 나 때도 그렇고, 일정 부분까지 학교 선생님들 이거 다 증명하라고 다 해주셨어요. 왜 해줬냐면, 학교 말고는 배울 데가 없으니까 다 해주는 거야. 근데 요즘은 학교 선생님들 중에 가끔 이제 학원에서 애들 다 배워왔다고 생각하니까 가끔 이렇게 건너뛰는 분들이 계세요. 요즘 수업이 좀 그래. 아니, 학교 선생님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성향이 학원이 예전보다 많이 발달됐기 때문에 학원에서 일부를 하고 왔겠지라고 생각해서 너무 자질거려하거나 너무 고리타분하거나 너무 시간을 질질 끄는 이런 증명 문제들은 가끔 생략하시는 분들이 계셔. 애들이 안 보니까. 야, 안 그래도 애들이 학원에 다 공부하고 왔다고 자기 수업 재미없다고 안 보는데 이런 거 증명하고 있어 봐. 누가 보겠어. 수업 선생님들이 보면 자기 잘난 척나게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애들이 잘 안 들어.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증명이 아니니까 건너가자. 그리고 건너가는 경우가 간혹 있으시다고. 근데 건너가기 애매해서 꼭 설명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미분 증명이에요. 왜 이런 걸 미분 공식에 적용하는지를. 근데 이게 나온다는 뜻은 아니야. 그러니까 미분 증명하는 것들은 직접 증명하면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빈칸 채우는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뿐이지. 그래서 한번 올려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 과정 보시면 이해할 수 있을까 모르겠네. 근데 이건 고민하지 마. 막 가에 내가 가에 뭘 집어넣으려고 고민하지 마. 보기가 나와 있잖아. 나와 있는 보기 중에 적절한 걸 찾는 거지. 네가 뭘 생으로 만든다고 생각하면 어려운 거야. 그리고 나서 문제를 보면 뭔가 공통인수로 묶었잖아. 두 번째 줄에서 세 번째 내려갈 때 보면 곱하기 이렇게 뭐가 묶였다는 뜻은 공통인수로 묶어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에 적절한 뭔가를 집어넣어서 공통인수로 묶어서 나나 다를 만들어내는 거야. 할 수 있겠어? 뭐 빈칸 채우는 문제니까 여러분이 별 얘기 없으면 일단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대신에 꼭 한번 체크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모르겠으면 뭐 하면 돼요? 답 보고 일단은 이거는 뭐 뭔가 대단한 어떤 원리가 있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증명이기 때문에 답 보고 빈칸에 뭐가 들어갈지 생각하고 아 이게 이래서 되는구나 라고 답을 먼저 안 다음에 중간 과정 이렇게 풀이를 보시면 아 이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묶이고 약분되고 요거 남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말 모르시겠으면 억지로 만들려고 하지 말고 그런 거고요. 53번 할만해요? 53번은 생각보다 쉬워. 많이 안 어려워 얘는. 근데 모르면 어렵겠지만 이거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에도 이런 거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나오면 3차함계수가 아니라 최고참계수 1인 3차함수예요. 근데 얘가 이렇게 돼. 다 똑같은 값을 가져. 그럼 이 값을 k라고 두면 이 3차함수 fx는 a와 2와 6을 인수분의 형태로 인수로 갖는 대 뒤에 뭐가 붙죠? 마이너스 k가 붙죠. 왜 그러냐면 a가 k가 되잖아. 그럼 fx 안에 뭐를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이거 플러스 k가 되죠. fx 안에 x-a의 인수를 어쨌든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x에다가 a를 집어넣으면 이게 없어지고 0이 되잖아. 근데 뒤에 이 값이 남아야 되니까 뒤에 플러스 k가 붙어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근데 A든 E든 6이든 뭔가를 집어넣으면 항상 K가 남다는 뜻은 나머지의 개념으로 봐도 괜찮아요. A, E, 6을 집어넣어서 나머지 K가 남는다라는 뜻이니까 뒤에 나머지 K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면 어렵지 않죠. 그냥 미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곱의 미분 쓰셔서 답 4가 나오는 K값, 마이너스 4가 나오는 K값을 찾으시면 돼요. 편한 패턴만 알면 어렵지 않죠. 11페이지에 질문 있을까요? 58번도 그래. 아까 풀었던 문제랑 비슷해. 58번도. 모든 x에 대해서 2fx-f'(x) 5x-4. 근데 이거는 미분 안 돼. 근데 니네 아직 이계도 함수를 안 배웠잖아. 주어지는 상식 자체에 f'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미분은 여러분이 배웠던 지식만 가지고는 아직 안 되는 거죠. 그럼 이 식으로 그냥 풀어야 되는데 문제는 fx가 전혀 조건이 안 나와 있다는 얘기지. 이럴 때는 어떻게 하죠? 앞에도 비슷한 문제 풀었었는데 물론 그건 극한이었지만 이럴 때는 첫 번째 fx의 차수를 먼저 따져야 됩니다. 몇 차인지. 이렇게 fx에 전혀 전제 조건이 없어요. 뭔지 모르겠어. 그러면 일단 차수라도 정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만약 fx가 1차로 쳐봐. 이게 1차야. 얘는 1차죠? f'x는 상수야. 1차에서 1차를 빼면 1차가 나올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fx 차수는 일단 1차는 가능해. 2차는 fx가 만약 2차면 이거 2차. 얘는 1차 곱하기 1차가 되죠. 2차를 미분하면. 2차에서 2차를 빼면 1차가 나올 수 있나요? 나올 수 있습니다. x제곱이 지워지면 되잖아. 그치? 2차에서 2차를 빼면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3차부터는 말이 안 돼. 이게 3차잖아. 그치? F1이 2가 되고. 그러니까 3차부터는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요. 다 지우면 안 되고. 됐니? fx는 1차 아니면 2차로 일단 그 차수를 정리해가는 겁니다. 그럼 1차라면 이렇게 되겠죠. 2차라면 다시 이렇게 될 테고. 됐어? 아까처럼 하시면 돼요. 1차 이제 남은 거는 숫자를 여기다 이제 fx 대신에 이게 집어넣어. 2ax 플러스 b 마이너스 x 곱하기 a는 5x 마이너스 4 이렇게 하나 쓰고 2차인 경우는 2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마이너스 x a 2ax 플러스 b 그게 5x 마이너스 4 이렇게 풀어서 요 조건 있죠. f1이 2가 위나 아래 둘 중 하나야. F1 집어넣으면 2가 안 나올 거야. 그 다음에 잘라내면 돼. 근데 아까 선생님이 해본 결과 이게 1차가 이게 아니고 2차가 답이 되는 그런 꼴이었던 것 같아요. 아셨죠? 일단 해보세요. 이거는 계산을. 자, 시간이 1시간이 다 돼가네. 12페이지 질문 있어요? 12페이지 60 67번 자, 이 곡선 위에는 점 마이너스 1,3에서의 접선이 이 곡선에 같이 접한답니다. 그럼 이런 거겠죠?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이 이렇게 있었어. 거기에 마이너스 1,3이라는 점이 여기 있다고 칩시다. 거기를 지나가는 이 그래프 위에는 이 점이니까 이 점에서 이렇게 접선을 그었더니 접선이 그려졌죠. 이 접선이 다시 이 곡선에 이렇게 이 곡선에 이렇게 접하더란 뜻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접하더란 얘기죠.
이게 3차 함수 y는 2x 세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3 세제곱. 자, 해야 될 거는 이 접선식을 구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접선식에 뭐를 할 수 있냐면 기울기를 찾을 수 있지. 됐니? 이 접선의 기울기와 이 접선의 기울기는 서로 같을 때니까 고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시면 돼요. 아셨죠? 이건 문제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또요, 질문. 13페이지. (69번) 괜찮아요? 평균값 정리를 이용하는 문제. 이거 굉장히 유명한 문제거든? 근데 여러분 교과서에는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있니 혹시 교과서에? 나보다 네가 교과서를 더 많이 봤을 테니까 알지 않을까? 이거 있어? 이 문제? 없어? 그냥 해. 유명한 문제니까. 이게 뭐니? 이만큼이 뭘 말하죠? 이게 평값 정리를 말하죠. 됐지? 뭐 이런 느낌이잖아. 이렇게 그래프가 있고 여기 있는 이 점과 여기 있는 이 점을 이어서 만들었을 때 이 두 점의 높이가 동일하면 롤의 정리가 되는 거고 둘의 높이가 다르면 이 둘을 잇는 이 선분의 기울기와 똑같은 기울기를 가지고 있는 접선이 여기 A와 B 사이에 적어도 A와 B 사이에 그런 값을 갖는 C 값이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 그게 평균값 정리죠. 그 내용이에요. 그럼 얘랑 이게 지금 이게 평값 정리잖아. 이게 평균 변화율이잖아. 그럼 저 평균 변화율과 똑같은 값을 갖는 미분계수가 어디 안에? A와 B 안에 적어도 하나는 존재하는 거죠. 이게 쟤랑 같아지는 C값이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 따라서 이 식과 이 식을 잘 보시면 F'C가 K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니? 이게 평균값 정리지. 아니, 이게 평균 변화율이지. 평균 변화율과 똑같은 미분계수가 이 범위 안에 존재한다. 그때 책에서는 그걸 K라고 써놨잖아. 따라서 F'C가 K랑 같은 거예요. 그럼 K의 범위를 구하라는 얘기는 F'C의 범위를 구하라는 뜻이에요. 어디와 어디 사이에서? 열린 구간 0에서부터 시작해서 X가 3 사이에. 됐니? 그럼 이거 미분해야 되잖아. F'X. 식이 어디 있었죠? F'X. 저 미분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이렇게 되지? 아니, 여기다 C 대입해봐. F'C는 C제곱 마이너스 2C지. F'C의 범위를 구하라는 얘기는 이거의 범위를 구하라는 얘기잖아. 2차식의 범위를 구하라는 얘기야. 됐니? 근데 그 C가 어디 사이에 있어요? 0과 3 사이에 있는 거지. 여기 어차피 X의 범위 안에 C의 범위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럼 그림을 그려. 어디로 블록한 포물선이죠? 가로축이 C축이에요. 세로축은 F'C축.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 0,0과 2,0을 지나는 아래 블록한 포물선. 괜찮니? 어디서부터 그린 거예요? 0부터 3까지. 0을 빼고 0보다 크고 3보다 작을 때까지 그린다. 따라서 이 함수의 범위를 구하라는 얘기는 이 빨간색의 위아래 높낮이를 구하라는 얘기잖아. 저 함수값 전체의 범위를 구하라는 얘기는 y값의 범위를 구하라는 뜻이니까 가장 위에 있을 때가 3 대입했을 때네요. 여기다 3 대입해봐. 9-6, 3.
가장 밑에 있을 때는 꼭지점에 잡혀죠. 좌우 대칭이니까 여기에 1이 있겠네요.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따라서 c제곱 마이너스 2c의 값은 마이너스 1보다는 크나 같다. 이 값은 갖는 거야. 이 값을 가지고 있잖아. 꼭점으로. 대신 이 값을 안 갖죠. 어디? 3보다 작다. 됐니? 근데 책에서는 이걸 k라고 만들어놨으니까 k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크나 같고 3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았어요? 또 질문. 72번, 73번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증가함수나 감소함수, 단조증가, 단조감소를 말합니다. 72번은 증가라고 써져 있겠으니까 뭐 크게 어려울 건 없고 73번은 1대1 대응, 3차함수 대 1대1 대응이 되려면 극대급수가 없어야 돼. 단조 증가하는 함수, 따라서 얘도 증가함수, 뭐죠? 도함수가 0보다 크나 같다를 찾는 겁니다. 74번은 이게 은근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것도 그런 거예요. 자, 74번 봐봐. 3차함수는 t,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gt. 무슨 말이에요? 이거 얼마 전에 했었던 것 같은데 어디서 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 봐봐. 이게 니네 교과서에 있냐 이게? 왜 나 이게 굉장히 낯익지 이게? 이거 3차함수지. 만약 3차함수를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렸다 칩시다. 이게 3차함수를 그린 거고 y는 t는 상수함수죠. 그럼 y는 t가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따라서 만나는 실근의 개수를 구하라는 얘기는 교점의 개수잖아. 이 교점의 개수 몇 개죠? 1개, 얘는 2개, 3개, 2개, 1개. 그럼 그 교점의 개수를 GT라 잡는다며. 그럼 GT 값이 1이 나올 수도 있고, 2가 나올 수도 있고, 3이 나올 수도 있고, 뭐 2가 나오고, 1이 나오고, 이게 연속이야? 연속이 아니잖아. 이해하니? 3차 함수가 극대급수를 가지고 t값과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실근의 개수로 찾는다면 극대급수를 가지는 상태에서는 이게 연속일 수 없다는 얘기야. gt는 연속이 될 수 없다는 뜻이죠. 그럼 연속이려면 여기는 3차 함수는 저렇게 극대급수를 가지면 안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t, 이게 t, 이게 t, 이게 t 만나는 교점은 항상 1개. 따라서 gt는 늘 1, 연속. 상수함수, 연속함수. 됐지? 말이 어렵게 써져 있는 것처럼 보이고 실제로 뭐 극한을 푸는 문제라 뭐 복잡한 뭐 활용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게 뭐 얼마 이 함수가 증가함수라는 걸 말하는 거야. 내용은 단순히 우리가 좀 전에 풀었던 문제랑 똑같아. 아 이게 증가함수구나.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뜻이라고. 알겠지? 극대급수를 가지면서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계속 증가하는 형태가 돼야 만나는 교점에서 1개가 되면서 이 함수가 GT라는 이 교점의 개수를 만든 함수가 연속함수. 그러려면 여기는 이 3차함수는 증가함수. 따라 저희를 fx로 둔다면 f'x는 0보다 크거나 같다. 됐니? 그럼 2차함수 이게 미분하면 2차가 되겠죠? 좀 미분하게 되면 6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6이야.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아래로 올라간 포물선이 x축 위에 있거나 같은 경우니까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돼야 된다고. 따라서 이 도함수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마 범위가 다시 A된 2차 부등식으로 풀면서 최대치수가 나올 겁니다. 양쪽 끝으로. 되시겠어요? 어... 75번은 말장난이다. 그치? 75번은 전형적인 말장난이야. 이런 말장난에 노란하시면 안 됩니다. 노란하지 말라고 이거 올려준 거야. 이게 왜 말장난이야? 구간이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1, 다시 3. 근데 뭐라고 돼 있니? 나부터 읽어야 돼. 마이너스 3에서 1 사이에서는 증가한대. 그래프가 증가한다는 얘기잖아. 근데 마이너스 1에서부터 3까지는 다시 감소한대.
다음 3보다 커지고 4보다 작아진 이 순간에 다시 증가한대. 이렇게 그래프가 된다는 얘기잖아. 됐지?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F-1이 극대, F3이 극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을 보통 우리가 F-는 X값 마이너스에서 극대를 갖고 X값 3에서 극소를 갖습니다라는 이 말을 이렇게 써준 거예요. 헷갈리라고. 똑같은 말이겠죠? 아셨나요? (81번)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은데 나머지는 여러분이 뭐 교과에서 많이 했던 거죠. 81번 말고 81번 하는데 그거 빼고 82번이 사실 여러분 교과서에 없는 문제긴 한데 혹시나 해서 짚어놓은 거거든요. 이 고입 대비였던 실근의 위치에 관련된 문제인데 할 수 있겠어요? 학원에서 했었어 이거 연습 문제. 이게 극대극소가 모두 마이너스보다 커져야 되니까 이런 거야. 극대극소가 모두 마이너스보다 커지려면 3참수의 도함수, 3참수의 도함수는 2참수, 2참수가 x가 만나야 극대극소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여기하고 여기가 극대극소가 된다고. 이 점이 뭐니? 이게 극대고 얘가 극소지. 그치? 근데 극대극소가 모두 다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 있어야 돼. 그럼 도함수인 2차가 이런 그림이 그려지려면 첫 번째 도함수의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돼.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이 존재해야 되니까. 서로 달라야 돼. 극대와 극소는 서로 다 같은 값이 아니니까. 그리고 두 번째, 축의 위치. 됐나요? 축의 위치 구할 수 있지? 이 이참수의 축 위치. 축의 위치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세 번째, 여기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나온 f 프라임 마이너스 1이다. 도함수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그 함수 값은 양수. 요거 세 개 연립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다. 알겠죠? 그게 82번에 관련된 문제고, 설명의 마지막 문제는 이제 81번 정도로 합시다. 약속한 1시간 20분 초과됐기 때문에, 도함수의 그래프와 이차함수 gx의 도함수 그래프가 다음과 같답니다. 근데 hx라는 게 이거래요. fx-gx를 우리는 hx라고 정의를 내린 거죠. 자, F0과 G0이 서로 같대. 그럼 H0도 0이라는 거잖아. 여기다 0 집어넣어봐. H0, F0, 빼기 G0, 0. 그쵸? H0은 0이에요. 자, 그리고 이해를 잘 보세요. 이게 지금 뭘 그린 거냐면 fx의 도함수인 f'x와 gx의 도함수인 g'x를 그림을 그려놓은 거죠. 그림을 좀 다시 옆에다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간을 자르면 여기서 자르시면 돼요.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 위치가 x값 0이 되고 이 위치가 x값 2인데 이걸 왜 잘랐냐면 x가 0보다 작을 때 이 왼쪽 보세요. 이 왼쪽에서는 f'x가 g'x보다 크지. 그러니까 포물선이 직선보다 위쪽에 있다는 뜻이야. 그리고 여기서는 x가 0보다 크고 2보다 작은 이 구간 안에서는 포물선이 직선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f'x가 g'x보다 작은 부분이에요. 다시 여기서 x가 2보다 커지게 되면 f'x가 g'x보다 커지는 겁니다. 이해했니? 그러면 여기서 f'x-g'x는 양수가 되고 얘는 f'x-g'x는 음수가 되고 다시 f'x-g'x는 양수가 됩니다. 그럼 이 위치는 f'x와 g'x가 서로 같아지는 위치니까 이게 0이 되겠죠. 0이 될 거 아니야. 됐니? 그럼 이게 f'x와 g'x를 hx라고 불렀고 이건 결국은 이걸 위해서 하는 거잖아. 얘 미분하면 이렇게 되잖아. 됐니? hx를 미분하게 되면 f'x-g'x 이렇게 될 테니까. 그럼 여기다 내가 h 대신에 0 대입하면 f'G'-G'이 얘는 0 아닌가? 왜 0이에요? 요 위치니까.
요 위치잖아, 요 위치. 아, 왜 이게? 죄송해요. 헷갈리게 해서. 0입니다. 0 대입했잖아, 지금. F'0 빼기 G'0은 0이지. 그럼 결론은 H'0의 값이 0이 되는데, 잘 봐. H'인가 H'0의 값이 0이 되는데, 그 H'0의 왼쪽에서는 도함수가 양수가 되지. 이 H'0을 지나가면서 이 오른쪽에서는 H'X가 음수가 되잖아. 다시 이 지점이 누구죠? H'2야. 그 지점을 넘어가게 되면 다시 이게 H'X인데 H'X가 다시 양수가 되네요. 따라서 H' 잡아봐. H'0, H'2에서 뭐가 발생하냐면 극값이 발생해. 그 값에서는 도함수 값이 0이 되며 그 좌우에서 부가 반대로 바뀌잖아. 양에서 음으로, 음에서 양으로. 그럼 H'0은 양에서 음으로 바뀌는 거니까 증가다 감소하는 거야. 이게 극대값이야. 얘가 극소값이라. 이해했니? 그럼 이제 기억 봅시다. 0보다 크고 2보다 작으면 hx는 감소한다. 이거 좀 이따 hx를 그려볼게요. 그려보고 나서 생각합시다. 그 다음 니은 보세요. hx는 2에서 극소를 갖는다. 누가 푼 거예요? 아, 조절을 그리지 않았네. 자,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겠네요. 그래프를 그리면 좀 더 편할 테니까 지금 우리가 정리했던 이 내용으로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여기가 x값 0이 되고 여기 x값 2가 되고 우린 뭘 그린다고? hx를 그린다고? 근데 hx가 0에서는 극대, 2에서는 극소야. 그리고 아까 말했죠? fx는 미분하면 2차지. 그럼 원함수는 3차겠지? gx는 미분하면 1차지. 그럼 원함수 2차잖아. 3차에서 2차를 빼면 3차식이야. 3차 곡선인데 여기랑 여기서 극대 극소를 가져. 그럼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겠네. 안 이쁘네? 이렇게 그려지겠지. 됐어? 이게 hx의 그래프를 그린 거야. 이해했어? 무슨 말이지? 이 말 가지고 해보라고, 이 말 가지고. 이 말은 아까 여기서 나온 거고. 너무 지저분해졌네.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0에서 2 사이는 감소한다. 맞잖아. 감소하잖아. 요 사이에서는 감소하고 있잖아. hx는 2에서 극소를 갖는다. 2에서 극소를 갖는다. 맞는 말이네요. hx는 0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 이게 hx가 실근을 갖는다는 뜻은 hx가 0이라는 이 방정식이 실근을 갖는다는 뜻은 y는 hx라는 좌변과 y는 0이라는 우변을 얘랑 얘를 각각 y라고 대응시켜서 두 개 그래프에 뭘 찾죠? 교점을 찾는 거잖아. 그럼 이제 남은 건 x축의 위치야. 근데 아까 우리가 잠깐 제일 처음에 한 게 있었어. 제일 처음에 한 건 뭐였어? h0은 맨 앞에 했었던 거. h0은 0. 여기 보면 제일 처음에 있었잖아요. F0과 G0이 같다. 따라서 H0은 0이 된다. H0은 0이 된다 뜻은 이 함수 H는 원점을 지나간다 뜻이야. 근데 원점이 어딨냐면 여기 있잖아 지금 X값 0이.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X값 0인 동시에 Y값도 0이라는 뜻이니까 X축이 여기 걸쳐 있다는 뜻이라고. 이렇게 돼 있다는 뜻이라고. 됐니? 그럼 이 3참수의 그래프 개형은 이게 X축이고 이렇게 돼 있는 그래프 형태를 띈다는 뜻이에요. 그럼 교체 몇 개 나오죠? 2개. 따라 실근의 개수도 2개. 근데 서로 다른 세 실근을 했으니까 틀렸다. 두 근을 갖는다. 말하는 겁니다. 하나의 중근, 하나의 실근. 이렇게 이 두 개 근을 갖게 된다. 그래서 D가 틀리고 정답은 기억, 니은이 정답이다.